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최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통영의 딸 신숙자 씨 모녀에 대해 북한이 강제 구금하고 있는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신 씨의 유해와 두 딸의 송환 운동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산하의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통영의 딸 신숙자 씨와 오혜원, 규원 양이 북한에 강제 억류돼 있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신 씨는 이미 사망했고 두 딸은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지난 4월 27일 북한의 답변에 대한 공식 입장입니다.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 반인도 범죄철폐 국제연대는 기자회견을 갖고 유엔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실무그룹은 임의적 구금이 맞다는 결정문을 통해 북한 정부가 신 씨 모녀 석방과 적절한 배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유엔 발표에 신숙자 씨의 남편인 오길남 박사는 가족 상봉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아내의 유해 송환은 물론 두 딸과의 자유 상봉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두 딸과의 상봉을 한국으로 직접 북쪽이 보내는 걸 꺼려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판단되고 그러면은 독일에서라도 만나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신 씨 모녀 송환 운동을 펼쳐왔던 통영의 딸 송환대책위 준비위원회는 유엔 발표에 힘입어 오는 6월 26일 인권운동가 200여 명 규모의 대책위원회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책위는 제네바와 뉴욕 북한 대표부에서 신 씨 가족의 석방을 위한 항의 시위를 전개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식도 검토 중입니다. 국가가 강제 억류 상태의 죽음을 방치한 것으로 보고 국제형사재판소에 검토해온 결과를 곧 제소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첫 번째 우리의 행동으로 제시를 할 겁니다. 유엔은 지난 95년에도 신 씨 모녀의 행방을 북한에 요구한 바 있는데 그 당시에는 북한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임의적 구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18년이 지난 지금 북한이 신 씨 모녀를 강제 구금하고 있다는 유엔의 확인은 신 씨 모녀 사건에 대한 해결 의지로 풀이되며 이례적인 판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엔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여전히 한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김정일 체제와는 다르게 국제사회로의 진출을 도모한다면 이번 사건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전향적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이나 혹은 이렇게 해외로 나오려고 할 때 혹은 유엔에 가려고 할 때 이 문제가 항상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신의 국제관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편 유엔 실무그룹의 결정은 유엔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에도 공식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며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계획으로 신 씨 모녀 송환 운동에 탄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신 씨 모녀 사건의 향후 행방이 납북자 송환 문제에도 깊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진전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일본 우익단체들의 협박과 압력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1사진작가 안세용 씨는 도쿄 니콘살롱 전시장에서 전시회를 열기로 했으나 며칠 전 전시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이유 없이 전시회가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작가는 일본군 위안부 자체를 부정하거나 행사를 방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일과 전화를 받고 있었다며 우익단체의 압력이 작용했을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편 안 작가는 표현의 자유가 외압에 의해 중단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일본의 비주얼 저널리스트 협회와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작가가 전시할 예정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사진은 태평양 전쟁이 끝난 직후 중국에 남겨진 한국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오랜 갈등에 대해 이스라엘 중심의 시각을 갖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팔레스타인의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조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가하는 통제와 박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에 분리장벽을 쌓아
팔레스타인들을 사실상 고립시켰다는 설명입니다. 페이튼 후살이 팔레스타인 평화운동가의 증언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258명이 살고 있는 웨스트뱅크 지역의 경우 분리장벽을 통하는 문이 모두 60개에 불과하며 그중 3분의 2가 팔레스타인들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2만 2천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들이 독립을 외쳐 이스라엘 감옥에 투옥됐으며 이들은 의료 진료와 면회 모두가 금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어린이 7,500명도 장벽과 군인들을 향해 돌을 던졌다는 혐의로 체포된 상황. 어린이들은 감옥에서 가혹행위는 물론 성폭행도 당하고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A small presentation about the prisoners in Palestine because it's been an issue lately with the hunger strike they went through. Of course, more than 22,000 Palestinians are in the Israeli jails, and more than 3,000 Palestinians went into hunger strike, which was considered to be the biggest in the history. 후사리 평화운동가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들의 종교 자유도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팔레스타인엔 5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예루살렘의 성소를 방문할 수조차 없고 종교 행사도 감시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팔레스타인 종교 지도자들은 국제사회에 카이로스 팔레스타인 선언문을 발표해 자신들이 겪은 실상을 낱낱이 공개한 바 있습니다. Kairos Palestine, of course, as you've seen, it's a word of faith, hope, and love from the heart of the Palestinian suffering, and that's what we're trying to promote and show. 한편 팔레스타인들이 겪는 아픔이 우리 민족의 역사와 비슷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생명학 연구원 김용봉 원장은 팔레스타인과 우리 민족이 각각 영국과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으며 이후엔 지정학적 위치로 주변국들의 간섭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원장은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예수의 평화가 어디에 있으며 평화의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질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가 팔레스타인 상황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정의를 기반으로 하는 예수운동을 실천하는 것이며 생명, 정의, 평화를 주제로 진행돼 2013년 WCC 부산총회를 앞두고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사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의 상황이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의 상황이 꼭 우리가 일제 식민지 정권에 의해서 점령당해가지고 군사 통치 당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민족적 그 고난의 경험을 좀 나누자.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에 대해 이스라엘 중심의 시각을 가져왔던 게 사실입니다. 팔레스타인도 이스라엘로부터 받는 고통과 피해가 큰 만큼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이 지역 전체의 평화를 위한 전 세계 기독교인의 기도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조은입니다. 안양 지역의 교회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교회 십자가 철탑 104개를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4시까지 십자가 조명을 소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와 안양시 기독교연합회, 안양시 시목회 등은 위험성 있는 철탑 104개 중 철거를 희망하는 교회 36곳의 신청을 받아 22개의 십자가 철탑을 철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안양시는 일부 교회의 십자가 철탑이 건물에 무리한 하중을 줄 수 있고 강풍이 불 경우 옥상에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해왔습니다. 이번 철거 조치로 새로운 십자가 철탑을 원하는 교회들은 안양시와 안양교계로부터 디자인 모형을 제공받는 등 행정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편 안양기독교계와 안양시는 한밤중에 십자가 야간 조명을 자율적으로 꺼 주민들의 수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각 교회를 설득한다는 방침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임시감독회장에 전 서울연회 감독 김기택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감리교가 임시감독회장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법원에 의해 임시감독회장이 선임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결정문에서 김국도, 고수철, 강흥목 목사의 감독회장 선거와 재선거 무효 소송 결과를 정리한 뒤 종교단체로서 임시감독회장 선임이 필요해 김기택 전 감독을 임시감독회장으로 선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임시감독회장의 직무는 결정문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김 감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김 감독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서울연회 감독을 역임했으며 재임 기간 동그라미 연회를 슬로건으로 대화 중심의 연회를 이끌어 합리적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또 김 감독은 감리회 사태가 한창인 지난 4년간 2차례 암수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감리교 내에서는 자신들이 추천한 인물을 임시감독회장에 선임해달라는 비송 신청이 진행된 바 있으며 법원은 9명의 후보 중에서 2명으로 압축하라고 제시했으나 내부 조직 간 합의에 실패하면서 법원의 요청에 응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3.1교회 담임 목사직을 사임했던 전병욱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3.1교회 측은 전 목사가 교회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다는 주장인데 전 목사 측이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교회 개척을 알렸으며 홍대 근처에 위치한 교회 건물에는 오는 8월 15일 입당할 것으로 향후 일정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3.1교회 측은 전 목사가 지난 2010년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2년간 개척을 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목회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 목사 측은 교회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글을 통해 3.1교회 측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고 전했습니다. 전 목사가 창립하게 될 홍대 새교회는 3.1교회와 지도상으로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전 목사는 사임한 지 17개월가량 경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3.1교회가 속한 예장합동 평양노회는 이번 정기노회에서 교회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 목사의 공식적인 약속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다음 달 18일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한국교회와 우리의 희망을 주제로 14회 전국 수련회를 갖습니다. 나사렛대학교 임승환 교수가 주재 강사로 참여하며 참석자들의 회개 기도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오는 금요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습니다. 동국대 김익중 의대 교수와 한신대 이미숙 교수가 나서 핵의 위험성과 탈핵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남서울은혜교회 장애사역위원회가 다음 달 3일까지 서울 일원동 미랄미술관에서 열린 행성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자폐성 장애를 지닌 미랄학교 청소년 작가 4명이 미술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표현하고 미술로 관객과 소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방송문화원이 올해 한국장로교 총회 설립 100주년을 맞아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이라는 역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영상물은 해외편과 국내편으로 나뉘어 각각 한국어와 영어 버전으로 제작됐으며 각 교회나 신학대학 등에서 상영될 수 있도록 특별판도 제작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북 내륙 일부 지방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제주도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전, 대구 18도, 춘천 1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릉 18도, 광주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 소식은 목요일 경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비의 영향으로 고온 현상은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